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시죠. NH투자증권에서는 온라인 막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돌아온 밥바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HPSP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1%대 하락하면서 6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본격 수혜가 예상되고요. 요즘 환율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 상승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주목을 해야 할까? 먼저 지난해 국내와 또 해외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의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국내 한 개와 해외 한 개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잘 타고났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실적 성장에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밝은 실적이랑 함께 반짝이는 환율 수혜주죠. 목표가로는 8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아난티입니다. 0.97% 하락하면서 6,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성장이 너무나도 확실한 기업이라는 한 줄 평입니다. 외형과 이익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객실 이용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수요도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균 요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볼까요? 평균 고객의 가동률은 8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회원제 리조트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 성과가 돋보일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사업장이 추가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빌라주도 아난티가 오픈하는 것도 주목됩니다. 예사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또 프리미엄 소비도 늘어날 텐데요. 앞으로 2에서 3년간 대규모 자금의 투입이 없다면 분양 수익도 상승될 걸로 보이네요. 목표 주가 보도록 하죠. 제시되지 않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6%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1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숨겨진 우주 강소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UAM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항공기 유지, 보수, 개조 부분이 실적 성장의 키 포인트인데요. MRO 시장은 LCC, 항공사 확대,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 항공 교통 사업에서 켄코와 에비에이션 설립 여기에다가 또 드론 개발사 지분 투자까지 있는 만큼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창수 시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좀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인사를 잘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신 만큼 워낙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요. 어제보다 더 밀려서 좀 충격이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삼성전자보다 LG 엔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65,000원, 5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버텨냈던 게 LG 엔솔이거든요. 근데 LG 엔솔이 지금 빠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LG 엔솔이 이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었고 그동안 가장 덜 빠졌던 게 2차 전지인데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급락세가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나빠졌느냐 안 좋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수급상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2,300에서 2,200까지 초반에 올 초에 끌어내렸던 게 삼성전자라면 이제는 LG엔솔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좀 두렵다라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LG엔솔이 빠질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추미애 관심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뭐 테슬라 리콜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코스닥의 지수를 조금 더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은 좀 음료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국순당의 리포트예요. 네. 온라인 막걸리와 팜8라는 제목인데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막걸리가 전통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 말은 즉슨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통주라고 하면 막걸리는 당연히 전통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주랑 막걸리, 소주는 그럼 전통주가 아닌가요? 소주도 우리나라 거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전통주라는 것은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우리 이제 그 장인분들이 만드는 어떤 그 지역적인 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안동 소주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문배주라 그럴까요? 뭐 이런 어떤 전통 장인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전통주로 영역으로 구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주나 막걸리는 그냥 대중적인 그냥 우리한테 친근한 술로 이제 다가온 부분들이고 조금 우리가 전통주로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엄격하게 해왔던 것들이죠. 우리가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없고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사케라고 불리우는 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주세법이 통과가 되면서 소위 이제 개별적으로 술을 만드는 게 금지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통주들이 명맥을 이어왔고 이게 이제 법의 테두리가 됐는데 이제 막걸리도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이 되지만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트리거냐면 전통주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동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온라인 판매한다라는 게 이게 연령 제한이라든지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주나 맥주는 우리가 온라인 구매 못 하잖아요. 근데 전통주에 대해서는 이걸 풀어놨는데 자, 막걸리가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국순당의 대표적인 막걸리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면 채널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그 전통주로 들어가는 국순당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주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겠지만 네. 이제는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걸리 하면은 사실 국내 안에서도 소비가 많으나 네. 이 막걸리의 맛을 단순히 우리 국민들만 알 게 아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잘 뻗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해외로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여러분들 막걸리도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서울 막걸리라 그래서 먹는 막걸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 이제 우연찮게 지역 조합장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5일 정도 유통 기간을 해서 만든 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막걸리를 비행기로 실어 못 나르니까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5일 기간이니까 이제 이런 건 못 나가요. 그 대신 국순당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병 모양이 꼭 우유병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좀 멸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먹는 서울 막걸리는 생균이고요. 이 국순당 막걸리는 멸균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가능한 거죠. 자, 그 페이지 위로 좀 지금 이제 저 원 나온 페이지 위로 조금 리포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농심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 국순당 같은 경우 2021년 막걸리 가격을 한 20% 가까이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6월 달에 백세주 가격을 또 10% 올렸습니다. 이미 다 이런 어떤 소비재들을 제품 가격이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수출 같은 경우 상반기 때 7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체 매출의 20%를 수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가격도 이미 다 올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현재 지금 국순당의 영업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순당의 그럼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섹터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 국순당은 섹터도 그렇게 많이 거론된 섹터도 아닐 뿐더러 뉴스도 막 쏟아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해요. 국순당을 우리가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남들은 다 이거 얘기하는데 나 혼자 가면 그거는 그냥 혼자 외로운 길이에요. 근데 국순당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는 상식선에 보자고요. 우리가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쳐다보고 있을 때 국순당도 가격 같이 올렸어요. 해외 수출 잘 돼서 달러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우리 잘못일까요? 국순당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이죠.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파메이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술만 하는 게 아니라 파메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LED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공 공장, 그러니까 식물 공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술 판매를 통해서 원래 국순당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통주를 하다가 이제 자제분이 이게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내면서 원래 그게 백세주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순당 막걸리를 자제분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된 브랜드가 됐고 여기에 미래 먹거리인 파메이트까지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종합식품회사로서 발돋움할 전 트리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지금 1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나타냈었던 10년 전의 상황에 비교하면 안정적인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국순당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국순당 사신다라면 매일 막걸리로 또 주가 올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주들의 힘을 보여줘야 보여줘야죠. 되죠. 네. 예. 원래 그 커피 동서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 맥심만 먹고 막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국순당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이 종목을 좀 깊게 들어가 봤는데 딥하게 들어가 봤는데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농수산법, 그러니까 이제 농산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참에 국순당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였다.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순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리포트도 귀 기울여 보자, 눈여겨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음료를 갖고 왔어요. 이번에도 뭐 주류로 네. 오늘 하루는 뭐 술 한번 마셔야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고요. 포트폴리오 확장의 장인이라는 제목인데 롯데칠성 하면은 뭐 음료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는 주류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모멘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롯데 칠성하면 여전히 칠성 사이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이다 생각이 네. 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술로 연기하기 좀 약간 낯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으로 볼 때. 네. 근데 정현 아나운서 세대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니까 네. 이게 좀 술 쪽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자, 롯데 칠성이 원래 이제 음료였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주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와인이라든지 맥주라든지 특히 이제 맥주 OEM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요즘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편의점만 가더라도 이게 무슨 맥주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맥주가 있습니다. 자, 따상주라는 혹시 맥주 아십니까? 따상주요? 예, 증권회사에서 만든 맥주가 있습니다. 아니요. 따상주라고 이응증권회사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만드냐면 롯데칠성이 OEM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여러분 따상주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주류 쪽에 있어서 모멘텀들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2023년에 매출이 YOY 기준으로 한 8%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2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이번에 새로운 소주가 하나 나왔죠. 세로라는 새로운 소주가 나왔는데 이게 과당이 없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술도 이제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롯데칠성의 새로운 신제품 소주인데요. 이름이 세로입니다. 이름이 세로. 약간 새롭다 할 때 그런 세로 느낌이에요. 또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은 MZ 세대들이 가장 먼저 또 반응하면서 SNS에서 좀 인기를 끌곤 하잖아요. 네. 과연 롯데칠성이 일 가지고 또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차 소장님이 잘 알고 있는 음료 쪽으로 봤을 때 롯데칠성의 현 주소 매력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주요하다라고 봐요. 이번에 세로라는 소주도 과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당이, 그러니까 원래 소주라는 게 한 잔 마실 때다 밥 한 공기 먹는 정도의 칼로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 소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자,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 사이다 제로, 펩시 제로,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음료인 핫식스 제로, 밀키스 제로, 아쿠아 제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을 잘 읽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안 먹던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 속이 답답하다 그러면 사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활명수보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조금 좀 드는 게 이게 단맛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제로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칼로리를 낮춰놓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덜하겠죠. 이러한 트리거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걸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라는 트렌드를 잘 살려서 다양한 제품에 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 이 역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롯데칠성에 대한 투자 핵심 포인트는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주류기 때문에 경기 방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소비를 줄인다면 우리가 음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갈까요? 한번 표를 한번 통해서 보시죠. 우리가 음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불황이면 음료는 좀 덜 팔릴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인정합니다. 근데 경기가 불황이면 또 잘 팔리는 게 뭐죠? 주류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항상 보듯이 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으로 보시죠. 멀리 떨어진 쪽이 2023년입니다. 2023년을 보면 음료 부분의 성장세를 보면 음료 부분의 성장세보다 주류 부분의 성장세가 좀 더 커요. 자, 매출액보다 여러분들 볼 때 YOY 기준으로 커나가는 것을 보면 현재 음료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한 14%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 한 6% 늘어날 걸로 보여. 근데 주류는 올해 17% 늘었고 내년에도 14% 늘어날 걸로 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롯데칠성이 음료 부분들이 많지만 주류 부분들이 이제 막 커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나가는 시장이 경기 불황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비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연 롯데칠성이 내놓은 신제품들 이런 것들 더군다나 롯데칠성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굴지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은 거기다 그냥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뭐 주류 리포트를 쭉 알아봤는데 하나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잘 했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뭘 소비하느냐는 나중 문제겠지만 상황 파악을 잘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류 시장은 다다익선이다라는 한 줄 평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차현숙 시장과 함께 또 두 가지 리포트를 공부해 봤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리포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